국민의힘이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도 뽑혔고 이대로는 안 되고 분명히 야당으로서의 국민의힘 환골 탈퇴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요, 오세훈 시장이 주말 동안에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지섭 의원 거기에 더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등과 만찬을 함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러 정책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분들끼리 모였던 자리였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국민의힘이 개혁의 틀을 잡아야 하지 않겠냐 정도의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계셨는데 저희가 특정 정당을 국한해서 말씀했던 건 아니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 진영 자체가 굉장히 위기일 거라는 것에 많은 인식에 대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그제 주말에 서울시장 한남동 공관에서 오세훈, 김재섭, 김용태, 이준석 보수가 위기니까 이거 당과 무관한 얘기고 일단 보수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근데 지금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게 오세훈 시장이 만난 인물들 청년 정치인도 하지만 오 시장이 또 이번 대선에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좀 쏟아지고 있거든요. 글쎄요, 지금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오세훈 시장이 경선 레이스에 참가한다고 했었어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중도에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예.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은 무력하게 패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49%하고 41%하고 예. 8% 이상의 차이로 김문수 후보가 패배를 했는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물론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많이 애를 썼다. 그래서 41% 얻은 것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내가 나갔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을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예.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들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586 이상의 그 나이 많은 분들한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조금이라도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민주당도 여태까지 지금 보면 586들로 그냥 드글드글한데 예. 국민의힘 그래도 젊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포함해가지고 젊은 정치인들을 만나기로 한 것 같은 그 생각이 드는데 예. 조금 이례적인 것은 여기에 이준석 그 의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례적이긴 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에는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그 출마를 했었으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가능하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회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학 의원님, 아까 이례적이라는 표현, 이준석 의원과 함께 만찬. 여기 보면 실제로 이준석과 힘합쳐 보수 바꿔달라. 당 개혁했으면 좋겠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사퇴하지 말고 끝까지 개혁안을 관철해달라. 물론 뭐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될 때 참모로서 이준석 의원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인데 개혁신당에 대선까지 나갔던 이준석 의원을 보수 싹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러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거의 한 3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냥 정당 하나가 망가진 게 아니라 보수 세력 자체가 망가졌다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녹취에 의하면 국민의힘을 뽀개버려야 된다 이런 대목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어쩌면 그런 장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보수에 이게 어른이 없구나. 그리고 이 사단이 지금 난 상황인데도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세력 자체가 없구나. 그리고 최근에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보셨지만 예. 결국에는 영남을 실권으로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하다는 분들이 결국 이 실권을 붙잡고 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미래를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답답함이 좀 있었을 것이고요. 예. 아마 저건 비공개로 좀 만났는데 나중에 공개된 것 같은데 공개된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개혁신당 이런 게 적대감 같은 것들이 상당한데 거기에 또 다르게 또 모여서 뭔가 세력을 구축하는 듯한 느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신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이른바 청년 정치인의 보수 쪽의 청년 정치인 대표격인 사람들과 오 시장이 시장 공간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뭐 여러 해석이 많이 나오겠죠.
또 한 명 있습니다. 최근에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한 전 대표도 뒤늦게 이 사람을 만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최근에 있었던 한 전 대표의 라이브 방송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당원 가입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정치를 바꾸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보수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 정도 하는 것이니까 그래야 정치가 바뀝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어요. 정당 가입을 계속해서 독려한 한 전 대표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은 뭐 이건 정확히 이제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세미준 회장이라고 이른바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최대 세력 풀뿌리 조직인 세미준 회장을 직접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났습니다. 네, 이영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계열의 어떤 보수 정당에서 사실 풀뿌리 조직 이걸 굉장히 그동안 많이 해왔던 분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지난 대선 때 출마했을 때 거기를 도왔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도 여기를 도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경선 과정에서 보면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을 다 사실은 그때 이제 뭐 도왔고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만 초대를 안 했습니다. 그 모임 자체. 그러다가 지난 대선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을 돕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를 도우러 갔는데 문제는 그 김문수 후보 조직에 사실상 자유통일당 세력이 꽤 많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분이 거기서 나와버렸어요. 즉,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당시의 어떤 지원 세력이 대부분 자통당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어떤 조직을 장악하고 있더라. 이런 어떤 비판하면서 이분이 나와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세미준이라는 게 그동안 보면 이 사실상 이제 이 어떤 이 물밑 조직들 이런 전국 조직들 이걸 많이 갖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동안은 좀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편에 서서 좀 적대적 관계였는데 예. 근데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지난 10일 날 회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만큼 이제 세미준이 그동안 보면 항상 이 보수 계열 정당의 어떤 대통령 후보, 예. 유력한 후보의 어떤 지지 기반이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앞으로 미래의 어떤 이 국민의힘의 어떤 유력한 대선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사실상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그동안 이게 당내에서 어떤 세력을 확장해 나간 데 있어서 세미준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당 주류 조직의 도움을 받는다. 주류가?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난 그 원내대표 선거 어제 끝난 그걸 보시면 역시 이제 지금 송원석 의원이 60표를 얻었고 맞아요. 반면에 이제 지금 김성원 의원 같은 30표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렇죠. 즉 현재까지만 해도 친한계는 주류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은 그렇지만 물밑 조직에서는 사실상 이제 주류를 조직을 장악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어떤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두 사람이서 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고 갔고 이영수 회장도 사실상 이제 많은 오해를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걸 보면 앞으로 아마 이제 이 세미준이 한동훈 전 대표를 뭔가 지원하는 뭐 그런 조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도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미준 회장이 이현정 의원 말씀은 뭐 그동안에 한 전 대표를 바라본 시각이 뭐 대통령도 저버린 배신자 아니야라는 시각이 있었다면 두 사람의 단독 회동으로 그런 것들은 좀 부식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배신자 프레임이 이 전통적인 뭐 보수 지층들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넘어야 될 산이 바로 이 배신자 프레임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세미준이 어떤 이영수 회장이 만났다는 것은 이걸 돌파하기 위한 저는 뭐 중대한 어떤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김준욱 대변인, 뭐 최근에 뭐 그 대선 직후에 조사됐던 여론조사 보수 세력을 이끌 리더 뭐 18, 19, 8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최대 풀뿌리 조직의 수장을 만났다는 건 물론 전당대회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되네요. 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아마 그쪽 측근들은 지금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예. 한쪽은 전당대회가 곧 개최될 테니 전당대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쪽과 이번에는 좀 참자라고 하는 쪽이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그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월 달에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 예. 다른 모든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오세훈 시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동훈 전 대표와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는데 좀 공교롭게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당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소장파 의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당의 어떤 그 조직을 관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거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이 좀 다르다, 접근법이 다르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오세훈 전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까지도 여전한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무너진 보수를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가 물밑에서 차츰차츰 움직이고 있다면 오늘 지금부터 만나볼 이 사람이 하와이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라가 좀 안정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와이 체류하시면서 나라위에서 뭘 할지 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정확히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조금 전 하와이에서 귀국을 한 홍준표 전 시장입니다. 하와이에서도 뭐 연일의 SNS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고 정계 은퇴 선언을 한 뒤에도 여러 정치 관련 SNS 글을 올렸는데 또 다시 한번 보니까 또 저 안에 있는 빨간 티셔츠가 또 눈에 띄네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뭔가 정계 은퇴를 대선 경선에서 패한 뒤에 선언했지만 기자의 신당 창당 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차차 말씀드리겠다라는 표현을 홍 전 시장이 썼어요. 글쎄요, 이게 정계 은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면 정계를 떠나신다는 의미인데, 근데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은 지난 경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정계를 은퇴한다라고 본인이 분명히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전혀 떠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대한 계속적인 개입, 또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 좋은 하와이에서 매일 올리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도가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정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마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 전 시장은 절대 떠날 수 없다. 이분의 그 정체성 자체가 그냥 정치권에 있는 것이고 이분은 하루라도 말을 안 하면 사실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정계 은퇴 이야기는 뭐 이미 접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과연 앞으로 어디서 그럼 정치 활동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곧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이미 국민의힘에 탈당을 했는데 다시 입당을 할지 아니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개혁신당이라는 틀 속에서 뭔가 역할을 할지 근데 거기도 사실 가면 본인은 앞으로 꿈이 이제 대선 출마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와 뭐 이거는 목표가 서로 같은데 과연 그게 같이 합할 수 있을 것인지 사실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이번엔 선언을 대선 도전으로 끝낸다고 그랬는데 정치라는 거는 목표가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내가 뭘 할 거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정치를 하는 것이지 목표가 없는데 그냥 정계에 뭐 좋은 일 하겠다 하는데 그런 정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목표가 뭘까?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 자리에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귀국한 자리에는 뭐 이성배 대변인 참석했습니다만 이동학 의원님 사실은 하와이로 떠나는 출국길에 이준석 당시 후보 이준석 의원도 배웅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이준석 의원이 오세훈 전 시장과 만찬을 함께했지만 앞으로의 뭐 보수 정계 개편에 홍준표 전 시장이 실제로 대선에 뛰진 않더라도 여러 변수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가능성 남아 있다고 보고요. 워낙에 저런 말을 하고 또 지키지 않았던 경우들이 계속 우리가 지켜봐 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준석 의원하고의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로도 굉장히 서로 상의를 많이 하는 그런 관계로도 알려져 있거니와 더더군다나 지금 보수 앞에 놓여져 있는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도모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홍준표 전 시장이 지난번에 명태균 건으로 있어서 굉장히 많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이미 예. 증거들도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건 또 불가피할 텐데 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한 달 좀 넘었나요?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에서 귀국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다는 얘기. 지금 뭐 또 저희가 아이템을 준비하고 주제를 하다 보니까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이런 보수 쪽의 이제 잠룡들 중심으로 이번 주제를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